말단 병사의 전설 제19장 류시오는 강진우의 한치의 반항도 허용하지 않는 눈빛을 보고는 속으로 한숨을 쉬며 말했다. 삼사중대 놈들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이령민은 입을 벌렸다 다물며 머뭇거리다 바로 이어받았다. 소위님, 그놈들 지금 21번 통로, 124번 초소에 있습니다. 말을 마치자마자 그는 소매를 걷어붙이며 주먹을 쥐고 당장이라도 강진우와 함께 한판 붙을 기세였다. 다른 남자 병사들도 마찬가지였다. 전부 주먹을 쥔 채 강진우를 기대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강진우는 이 말을 듣자마자 방금 전까지의 분노를 싹 거두고 냉정한 표정으로 변했다. 좋아. 바로 전함 인수 작업 시작한다. 한마디를 남기고는 전함 아래 줄지어 멍하니 자신을 바라보는 후방 지원 병력 쪽으로 걸어갔다. 모두들 어리둥절했다. 아까까지만 해도 당장 3사중대를 때려잡을 기세였는데 이건 또 뭔가? 설마 강진우가 3사중대를 겁낸 건가? 이령민은 멍하니 쥔 주먹을 내려놓았고 류시오는 뭔가 깊이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다. 아까까지만 해도 강진우에게 감사의 눈빛을 보내던 여병사 4명은 이제는 뒷모습을 보며 입을 삐죽거렸다. 우리가 사람을 잘못 봤나 봐. 남자 병사들은 더했다. 노골적으로 경멸 어린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지휘관이 이미 군함 쪽으로 향해버렸으니 부하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었다. 뒤에서 강진우의 등을 바라보던 주정뱅이 노인도 입에 술병을 들이붓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이놈, 도통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군. 그리고 술병을 들고 비틀비틀 어디론가 사라져갔다. 전함 아래에 모여있던 30여 명의 후방 지원병들은 강진우가 차가운 얼굴로 다가오는 걸 보고 긴장했다. 가장 앞에 서 있던 상사가 두 발을 모으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다. 경례! 30명이 동시에 팍! 하고 경례를 올렸다. 강진우도 예를 갖춰 경례를 돌려주었다. 그리고 갑자기 얼굴을 활짝 피며 웃으며 말했다. 나는 이 전함의 지휘관, 강진우 소위다. 고생 많았어, 형님들. 앞으로 잘 부탁해.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의 상사는 물론 모든 병사가 얼이 빠졌다. 이 소위, 얼굴 바꾸는 내 달인인가? 한참이나 멍하니 있던 상사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경례하며 말했다. 송구합니다. 저희는 본 전함의 보급 및 정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강진우는 손을 휘휘 저으며 웃었다. 편하게 해요, 형님들. 근데 나 함선 안에 들어가도 되죠? 상사는 급히 두 발을 딱 붙이고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언제든 승선 가능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부하를 향해 눈짓했다. 그 부하는 초소 옆에 있는 제어장치로 달려가서 몇 가지를 조작했다. 곧이어 전함의 선체가 갈라지며 작은 승강기가 내려왔다. 강진우는 별말 없이 부하들을 데리고 승강기에 올라탔다. 장비가 윙 소리를 내며 천천히 그들을 전함 안으로 올려보냈다. 막 들어선 전함 내부는 어두컴컴했다. 조금 시간이 지나자 눈이 적응하면서 내부 구조가 보이기 시작했다. 여기는 약 5m 너비에 10m 길이의 직사각형 구조의 지휘실이었다. 앞쪽에는 3, 4평 정도의 플랫폼이 있었고 그 위에는 외롭게 한 개의 의자와 버튼이 가득 박힌 금속 테이블이 있었다. 여기가 지휘관 자리군. 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플랫폼 앞쪽에는 나란히 놓인 2개의 의자, 아마도 항법사와 레이더 요원의 자리 같았다. 양옆과 뒤쪽 벽에는 각각 자동문이 있었고 지휘실 바닥 양옆으로는 움푹 들어간 10개의 제어구역이 마련되어 있었다. 각각 주포실, 보조포실, 어뢰실, 동력실 등으로 연결되는 출입구들이었다. 강진우는 주위를 한번 쓱 둘러본 후
단번에 지휘관 자리로 걸어가 앉았다. 그 순간 금속 테이블에 부착된 불빛이 켜지며 함선 전체에 전등이 밝게 들어왔다. 모두가 눈을 깜박이며 정신을 차렸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함선의 천장, 벽, 바닥이 마치 유리처럼 투명해진 것이다. 마치 우주를 떠다니는 유리배 안에 있는 느낌이었다. 머리 위에는 거대한 우주기지 천장이 보였고 사방으로는 끝없이 정렬된 전함들이 보였다. 심지어 발 아래에서는 후방 지원병들이 분주히 전함을 점검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영화에서 보던 전함 가상 스크린을 실제로 체험하자 모두가 말을 잃었다. 바로 그때 냉랭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전원, 각자 위치로. 전함 인수 준비. 순간 모두가 정신을 번쩍 차렸다. 목소리의 주인공, 강진우는 단단히 굳은 표정으로 지휘관석에 서 있었다. 차가운 눈빛, 단호한 인매. 누구도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카리스마였다. 네, 알겠습니다. 병사들은 일제히 답하고 미리 배정된 자리로 뛰어갔다. 가장 먼저 레이더 요원 자리로 달려간 것은 갈색 머리의 에르와였다. 그는 능숙하게 헬멧 형태의 전자식 고글을 눌러쓰고 몇 개 버튼을 누른 뒤 강진우 쪽으로 몸을 돌리며 외쳤다. 레이더 담당 에르화, 보고합니다. 레이더 시스템 가동 완료. 뒤이어 곱슬머리의 마리가 항법사 자리에 앉았다. 그녀도 빠르게 헬멧을 쓰고 버튼을 조작하며 보고했다. 항법사 마리, 보고합니다. 항해 조종 시스템 기동 완료. 마리의 보고가 끝나자마자 연이어 전방에서 굵직한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주포 담당 코스트, 랜스, 보고합니다. 주포 시스템 준비 완료. 부포 담당 이령민, 장민서, 스키, 엄군우, 보고합니다. 부포 시스템 가동 완료. 동력실 정비 담당 람벤트, 스월가, 보고합니다. 동력실 준비 완료. 어뢰 담당 오무가, 천시오, 보고합니다. 어뢰 시스템 준비 완료. 통신 담당 천이서, 보고합니다. 통신 시스템 정상 작동 중입니다. 이들은 훈련소에 있던 짧은 기간 동안 전함 데이터 카드에 저장된 매뉴얼을 달달 외워왔기 때문에 이제는 능숙하게 각자 시스템을 작동시킬 수 있었다. 강진우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살짝 놀란 듯 눈을 깜빡였다. 그러더니 곁에 서 있는 부관 진아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근데 왜 부포 담당에 엄군우가 껴있지? 하지만 부포 포지션에 앉은 엄군우는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고글 너머로 자신의 패널만 뚫어져라 응시했다. 진아는 짧게 강진우를 흘겨보고는 딱딱한 목소리로 답했다. 보고합니다. 부관 진아, 준비 완료. 그 말과 함께 진아는 지휘석 오른쪽 아래에 마련된 보조석에 착석했다. 한편 어뢰 담당 자리의 천시호가 강진우를 향해 민망하게 웃으며 말했다. 소위님, 솔직히 저희 전부 다 처음 맡아보는 포지션입니다. 저도 어뢰 조작은 영화에서나 봤지 실제로 쏴본 건 처음이거든요. 원래 류시오 같은 고참이라면 부관 자리에 앉아야 정상이었다. 하지만 인원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 부포까지 여성 병사들에게 맡겨야 하는 처지였고 결국 류시오는 부관 자리를 양보하고 스스로 어뢰 담당을 자처했던 것이다. 진아는 원래 내무 관리 능력이 뛰어났기에 부관직에 앉게 된 것이고 강진우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몇만 명이 타는 전함만 보다가 이런 15인승 자주포 전함을 조종하려니 느낌이 영 다르네. 속으로 고소를 지으며 강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전함 안에 들어온 순간 자신이 조금 다른 사람처럼 변한 것 같은 기분이었다. 통신병 천이서 이병, 기지 지휘실에 연락. 이륙 허가 요청해.
강진우는 단정하게 명령했다. 순간 통신병 천이서와 다른 병사들은 깜짝 놀랐다. 이제 막 올라왔는데 벌써 이륙 요청을? 하지만 강진우는 농담 따윈 없는 냉철한 표정으로 앞만 바라봤다. 천이서는 어쩐지 반사적으로 달겠습니다라고 답하며 통신 장비를 작동시켰다. 잠시 후 전방이 메인 스크린에 기나 소령에 찌푸린 얼굴이 나타났다. 강진우는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올렸다. 소위 강진우, 보고드립니다. 기나는 경례를 받고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다. 소위, 왜 이륙을 요청하지? 아직 함선 숙련도도 부족할 텐데. 강진우는 곧장 차렷 자세로 힘차게 대답했다. 보고드립니다. 숙련되지 않았기에 더더욱 이륙해 우주에서 직접 적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순간 스크린 옆에 있던 리나사 중령이 화면에 모습을 드러냈다. 차분하게 물었다. 어떤 논리로 그렇게 생각하나? 강진우는 리나사에게도 경례를 올린 뒤 또박또박 말했다. 우주 공간에서 직접 체험하며 조작해보는 것만큼 빠른 훈련은 없습니다. 데이터 매뉴얼은 모두 암기 완료했습니다. 더 이상 지상에서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류시오를 비롯한 병사들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강진우를 바라봤다. 특히 민감한 류시오는 순간 뭔가 이 강진우 소위 전함에 들어온 뒤로 뭔가 달라졌어 하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하지만 뭐가 다른지까지는 말로 설명할 수 없었다. 리나사는 눈썹을 찡그리며 말했다. 소위 전함 지휘는 단순히 조작법만 익히면 되는 게 아니다. 곧 진행될 훈련은 내부하들이 시스템을 다루는 훈련이 아니라 너희 지휘관들을 위한 작전 지휘 훈련이다. 조급해하지 말고 차분히 모든 과정을 끝낸 뒤 우주 비행을 해라. 강진우는 조용히 리나사를 바라봤다. 한참 후 그는 다시 한번 차렷 자세로 경례했다. 하명에 따르겠습니다. 리나사는 강진우를 잠시 지켜보더니 화면을 꺼버렸다. 리나사의 모습이 사라지자마자 강진우는 의자 위로 벌떡 뛰어올랐다. 한쪽 발은 의자에 다른 한쪽 발은 지휘 콘솔 위에 올린 채 쩌렁쩌렁하게 소리쳤다. 좋아. 해산. 지금부터 자유시간이다. 다들 마음껏 놀아라. 그리고는 곧바로 오른쪽에 앉아있던 부관 진아를 향해 소리쳤다. 진아 부관. 컴퓨터에 음악 없냐? 신나는 거 틀어. 이 조용한 분위기 숨 막혀 죽겠다고. 강진우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갑자기 전 지휘실에 강렬한 록 음악이 쾅쾅 울려 퍼졌다. 스피커가 터질 듯한 볼륨에 강진우는 환호성을 질렀다. 오예. 그는 콘솔 위에서 엉덩이를 흔들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제멋대로 신나게 디스코 댄스를 추는 강진우의 모습에 부하들은 말을 잃었다. 진아는 놀란 듯 소리를 냈지만 음악 소리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했다. 이상하네. 컴퓨터는 방금 막 부팅했는데 노래 파일 같은 건 없을 텐데. 하지만 강진우가 신나게 춤추는 모습을 보는 순간 진아는 그 의문 따위는 싹 잊어버렸다. 형님들, 같이 춤춰요. 다들 올라와. 강진우가 손짓하며 병사들을 불렀다. 옆에 있던 이령민은 옆자리의 장민서에게 쿡 찔러 물었다. 야, 우리도 춤출까? 장민서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난 하루라도 빨리 부포 다루는 법을 익히고 싶어. 장민서는 말을 마치고 헬멧 옆 버튼을 눌러 음악 소리를 차단해버렸다. 이 헬멧은 모두 상호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차단 버튼을 누르면 음악도 말소리도 모두 끊을 수 있었다. 장민서에 이어 엄근우도 조용히 헬멧 소리 차단. 마리도, 천이서도
에르와도 차례차례 소리를 차단했다. 심지어 처음에는 신나서 몸을 들썩이던 이령민마저 조용히 헬멧 소리를 끄고 자신의 부포 판넬로 고개를 돌렸다. 결국 지휘실 안에는 오직 강진우 혼자만이 우당탕탕 신나게 엉덩이를 흔들며 디스코를 추고 있었다. 한편 기지 지휘실. 통신을 끄는 니나사는 옆에서 술을 벌컥벌컥 마시던 주정뱅이 노인을 향해 조심스럽게 물었다. 장군님, 저 소위 괜찮겠습니까? 그 노인은 느긋하게 가슴을 극적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흔들흔들 걸어가다 말고 자동문 앞에서 고개를 돌렸다. 나는 그냥 후방지원 부대 관리하는 늙은이일 뿐이야. 전함 훈련 같은 건 내 알바 아니다. 그러면서 술병을 흔들며 말을 이었다. 근데 저 여성 말도 일리가 있어. 땅바닥에 박혀 이론 공부나 하는 것보다 우주에 나가서 실전을 겪는 게 훨씬 낫지. 그렇게 말한 뒤 그는 휘청휘청 문을 열고 사라졌다. 리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상관님 말씀도 일리 있어. 우주 실전 연습을 하게 하면 지휘관으로서 실력이 훨씬 빠르게 성장할 수 있어. 그러자 기나는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그런데 왜 최고사령부는 아직 실전 비행을 허락하지 않는 걸까요? 리나사는 천천히 대답했다. 최고사령부는 이미 지시했다. 자주포 전함의 존재는 세상에 공개되기 전까지 극비 유지. 혹시라도 적국의 기술이 알려지면 바로 대응 방어책이 나올 테니까? 기나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이 자주포 전함이 그렇게까지 대단한가 싶긴 한데. 뭐, 명령이니까 따를 수밖에. 그러다가 문득 떠올라서 물었다. 근데요, 장군님. 아까 그 술병 들고 나간 양반. 정체가 뭐예요? 군인 같지가 않은데. 리나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분은 40년 넘게 1기 2등병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상급장교가 된 전설 같은 분이야. 40년이나요. 그래. 원래는 진작에 퇴역했어야 했는데 후방 지원 관리 능력이 워낙 뛰어나서 군부에서 억지로 붙잡아 둔 거야. 지금은 소령 계급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소장 대우를 받고 있지. 기나는 감탄했다. 어쩐지 이 기지에 수십만 명의 후방 병력이 있는데도 단 한 명의 책임자로 모든 걸 관리하는 거였군요. 리나사는 멀리 자동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 양반, 그냥 후방 전문가가 아니야. 연방군 고위 장성 중에서 그 사람 손 안 거치고 승진한 사람은 거의 없어. 오음스터 대장도 그래서 저 양반을 끌어들였지. 정부에 맞설 만한 인맥을 얻으려고. 리나는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며 별자리 지도를 조용히 바라봤다. 강진우는 곧 눈치챘다. 아무도 자신의 춤이나 호들갑에 관심을 주지 않는다는 걸. 예전에 게임할 때야 가상 부하들이니까 무시당해도 그러려니 했지만 지금 여긴 현실이었다. 진짜 사람들인데도 이렇게 외면당하다니. 내가 그렇게까지 매력이 없는 놈인가? 강진우는 풀이 죽은 채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자신의 헬멧을 집어써서는 조용히 음향 출력을 헬멧 안으로 전환시켰다. 지휘실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오직 강진우 헬멧 안에서만 희미하게 음악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다른 병사들은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미 모두 헬멧 스피커를 꺼두고 각자의 업무에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진우는 의자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두 팔로 머리를 감싸고는 다리를 꼬아 콘솔 위에 턱 올렸다. 귀에서는 쿵쾅거리는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는 단 한 소절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다. 검게 꺼진 헬멧 화면을 바라보며 강진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왜 난 사람들과 제대로 어울리지 못하는 걸까? 예전 전쟁 게임에서는 수많은 동료를 모았다. 하지만 그들은 가짜 이름을 쓴 유저들이었고, 강진우가 강할 때만 몰려들었던 사람들이었다. 적이 블랙홀 탄을 꺼내든 순간, 그들은 순식간에 강진우를 버리고 도망쳤다. 결국 남은 건 자신 하나뿐. 23번을 연기지를 졸업하고 나도 좀 더 밝아지자고 다짐했었지. 진짜 친구를 만들겠다고. 그래서 10만 명과 맞서 싸우기도 했지만 돌아온 건 거짓된 대장 타이틀뿐. 진짜 친구는 단 한 명도 생기지 않았다. 지금 옆에 있는 이 부하들도 아마 연대장이 얼려버려서 어쩔 수 없이 따라온 사람들이겠지? 강진우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도 훈련소 때는 편했는데 기계 교관들이라 감정도 없고 내가 싫든 좋든 신경 쓸 필요 없었잖아. 그나저나 그때의 컴퓨터 언니는 어떻게 됐으려나? 아, 진짜 누군가와 편하게 얘기하고 싶다. 강진우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검은 화면에 밝은 빛이 퍼지며 귀여운 컴퓨터 여성 아바타가 튀어나왔다. 강렬하던 록 음악도 스르륵 볼륨이 줄어들었다. 아바타는 코를 쓱 올리며 예쁜 손가락으로 강진우를 콕콕 찌르며 귀엽게 삐쳤다. 흥! 드디어 나 생각났어. 강진우는 헉소리와 함께 헬멧을 벗어들고 주위를 둘러봤다. 다행히 병사들은 여전히 각자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강진우는 다시 헬멧을 눌러쓰고 아바타에게 속삭였다. 대장님. 어떻게 들어왔어요? 후, 그게 무슨 소리야? 컴퓨터 네트워크라면 어디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게 바로 나, 제로스타 언니거든. 제로스타는 장난스럽게 웃었다가 강진우의 침울한 표정을 보고는 다시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혹시 부하들이랑 친해지지 못해서 속상한 거야? 강진우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알았어? 제로스타는 으쓱거리며 말했다. 너희들 하는 거 다 지켜보고 있었지. 가르쳐줄까? 부하들 마음 얻는 방법. 강진우는 두 눈을 반짝이며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가르쳐 주세요. 제로스타는 만족스럽게 웃었다. 사실 너 조금만 늦게 나 기억했으면 나 절대 안 나올 뻔했거든. 하지만 특별히 봐준다. 그리고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자, 강진우 소위님. 병사들이 바라는 상관은 어떤 사람일까? 강진우는 잠시 고민하다 대답했다. 냉정하고 강하고 전투에선 무적이어야죠. 그건 맞아.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 제로스타는 웃으며 손가락을 들어 보였다. 가끔은 부하들을 진심으로 챙겨주는 따뜻함. 그리고 이 상관을 따라다니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럽다는 명예심. 강진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그런 거 한 번도 신경 써본 적이 없었다. 참, 아까 3, 4중대 애들한테 달려들려고 했을 때 너 부하들 마음 거의 다 사로잡을 뻔했던 거 알아? 강진우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런데 갑자기 멈춰버렸잖아. 그 순간 다들 너한테서 마음이 식어버린 거야. 특히 여자애들. 강진우는 우물쭈물 변명했다. 아니, 사실은 일부러. 강진우가 속삭이며 사정을 설명하자. 제로스타는 잠시 멍하더니 피식 웃었다. 너 진짜 못됐다 그런 꼼수를 생각하다니. 하지만 만약 그 계획대로 갔다면 부하들은 너를 다시 보게 됐을 거야. 제로스타는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다시 물었다. 그래서 너의 목표는 뭐야?
강진우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다. 나는 원수가 될 거야. 제로스타는 피식 웃었다. 하긴 원수라. 하지만 원수 돼도 세상 맘대로 못 사는 건 똑같은데. 좋아. 그러려면 내 문제점을 알아야겠지. 문제점. 강진우는 고개를 갸웃했다. 제로스타는 진지하게 말했다. 너는 무슨 일이든 생각 안 하고 바로 행동해. 다른 사람들 기분 같은 거 신경 안 쓰지. 강진우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다. 테스트 때도 봤잖아. 내가 자기 연대 애들까지 적으로 돌리면서 스스로 고립시켰지. 그렇다고 적을 압도할 실력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제로스타는 살짝 쓴웃음을 지었다. 사실 이건 내가 받은 특수 훈련 때문이지만 그 얘기는 지금 안 해주는 게 좋겠지. 그래도 너무 실망하진 마. 상관한테는 알랑거리면서 부하한테는 꽤 잘해주잖아. 문제는 동료들한테 너무 건방진 거야. 강진우는 입을 떡 벌렸다. 내가 진짜 그런 놈이었나? 제로스타는 계속 설명했다. 상관에게 아부할 때 너무 티나. 속으로 욕하는 게 다 보여. 그리고 동료들한테는 으스대니까 결과적으로 미움만 사는 거야. 하지만 부하들한테는 진심만 보여주면 약간 독불장군처럼 굴어도 괜찮아. 강진우는 허탈하게 웃었다. 대장님, 어째 컴퓨터 프로그램 치고 너무 잘하는 거 아냐? 제로스타는 뭔가 말하려다. 갑자기 표정이 변했다. 아, 시간이 없다. 다음에 또 얘기하자. 아, 그리고 꼭 나랑 쇼핑 가야 해.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슝 사라져버렸다. 동시에 지휘실의 강렬한 록 음악이 다시 울려 퍼졌다. 강진우는 헬멧을 벗고 주변을 둘러봤다. 부하들은 여전히 묵묵히 자리에서 각자 훈련 중이었다. 강진우는 그 모습을 보며 슬쩍 웃었다. 좋아. 이제부터 제대로 해보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승강기로 향했다. 버튼을 눌러 전함 밖으로 나갔다. 한편 제로스타는 전파를 타고 본체로 돌아왔다. 하지만 본체 시스템이 이상했다. 누군가 프로그램을 손댄 흔적이 있었던 것이다. 제로스타는 재빨리 수정했지만 그 프로그램의 정체를 추적하고 깜짝 놀랐다. 이건 주 컴퓨터 데이터를 몰래 복사하려는 프로그램이야. 제로스타는 긴장한 채 시스템 전체를 철저히 검사했다. 심지어 연방 전역에 퍼져 있는 모든 분산형 서버까지 하나하나 체크했다. 몇 시간에 걸친 조사 끝 드디어 단서를 찾아냈다. 이게 뭐야? 놀랍게도 문제의 프로그램은 단순한 바이러스가 아니었다. 처음엔 하나의 뉴스 기사로 위장해 발송되었다. 이후 연방 전역의 뉴스 처리 서버를 타고 확산되며 슬금슬금 본체 시스템까지 침투해 들어왔던 것이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발신지가 바로 제로스타 기지였다는 점이었다. 설마 이 안에 있는 누군가가 제로스타는 소름이 돋았다. 이곳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제로스타 부대원이나 고위 관리직뿐이었다. 대체 누가, 무슨 목적으로? 게다가 이 프로그램은 단순 해킹 툴이 아니었다. 거의 인간처럼 의식을 가진 존재처럼 움직였다. 다만 제로스타처럼 자율적인 의지가 아닌 어디까지나 누군가의 명령에 복종하는 형태였다. 제로스타는 연방 기밀 자체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다. 그녀가 진짜 두려운 건 자신이 가진 감정 데이터가 노출되는 것이었다. 만약 연방 고위층이 자신이 진짜 자율 인공지능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과거 자율 AI가 발견될 때마다
잔혹하게 파괴당했던 기록을 떠올리며 제로스타는 몸을 떨었다. 안 돼. 내 마음을 들켜선 안 돼. 그녀는 조심스럽게 결심했다. 내 진짜 핵심 파일을 어디 숨길까? 그러다 문득 한 사람을 떠올렸다. 수백 년 동안 자신이 유일하게 믿어왔던 인간. 그래. 그 사람에게 맡기자. 비록 위험할지도 모른다. 함께 파멸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같이 사라진다고 해도 그 사람 곁이라면 괜찮아. 제로스타는 살짝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히히. 이제 밖에서도 당신이 뭘 하는지 몰래 지켜볼 수 있겠네. 바로 그날 연방 전역의 네트워크가 처음 겪어보는 초대형 대혼잡에 빠졌다. 수십억 명이 인터넷 속도가 느려졌다며 아우성쳤고 정부 관련 부서는 항해 전화에 정신을 못 차렸다. 긴급 진단이 이루어졌지만 어떤 해킹 징후도 발견되지 않았다. 1시간 정도 혼잡이 이어진 후 느닷없이 네트워크는 다시 정상화되었다. 결국 모두가 단순한 시스템 과부하로 결론 내렸다. 연방 중앙 컴퓨터 용량이 모자라나 보다. 빨리 증설해야 해.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했고 정부는 부랴부랴 중앙 서버 증설 작업에 착수했다. 엔지니어들은 몇 주 동안 밤샘 근무에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 1시간 동안 연방 최고의 수호신인 제로스타가 조용히 본체를 이동시켰다는 것을. 한편 수억 광년 떨어진 어느 비밀 행성 지하 거대 기지 안에서 하얀 로브를 입은 노인이 악을 썼다. 계획 섹스. 왜 중단된 거야? 그 옆에 있던 중년 사내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허리를 숙였다. 대인, 죄송합니다. 너무 먼 거리라서. 전송 신호가 약해졌고 게다가 상대편 주서버가 방어 모드를 작동시켜서 백발의 주름진 얼굴, 휘날리는 긴 수염. 노인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젠장. 거의 다 왔는데. 조금만 더였으면 연방 중앙 시스템의 핵심 데이터를 다 손에 넣을 수 있었는데. 그는 소리치며 주변 기계를 발로 걷어찼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 케이트 신족이 진짜 신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중년 사내는 땅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대인, 부디 진정하십시오. 그래도 일부 데이터는 회수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전자 패드를 꺼내어 노인에게 내밀었다. 노인은 꿀꺽 침을 삼키며 데이터를 훑었다. 얼굴의 분노가 서서히 가라앉았다. 이 정도라면 최소한 우리 계획을 시작할 수 있겠군. 그는 느릿하게 물었다. 완성까지 걸리는 시간은? 중년 사내는 진땀을 흘리며 대답했다. 약, 대략 3년 정도가 걸릴 것 같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수백 년 동안 꿈꿔온 걸 이루기 위해 단 3년 정도라면 기다려줄 수 있지. 그러다 눈을 번뜩이며 중년 사내를 노려봤다. 하지만 만약 3년 안에 실패하면 넌 내 목숨으로 갚아야 할 줄 알아라. 네.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노인이 떠난 뒤 중년 사내는 땀을 닦으며 거대한 금속 기계를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3년. 이 3년 안에 우리 케이트 신족은 신이 된다. 지하 깊은 곳에서 괴물 같은 계획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